장애인식께선 겨울나기. 나의 삶. 피용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 얼굴을 본 적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2살이 되었을 때 이름 모를 보육원 시설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5살에서 7살 때쯤 서울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소년의 집으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집에서 저는 온갖 장난을 치고 수녀님과 선생님 말씀 안 듣는 등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혼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수녀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청개구리 마냥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 나쁜 행동과 안 좋은 말 등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무렵 제 인생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등을 알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안다고 해서 제 삶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나쁜 행동을 지적받고 혼만 나니까 삶이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저에게 그동안 알고 지낸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은 영원아, 우린 사람이기에 존중받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자 당연한 권리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형이 해준 그 말이 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때까지 시설에서만 살다 보니 저는 시설 밖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고 매 순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가득하고 희망과 꿈도 없는 저를 바꿔줄 사람도 빛 한 줌도 없었으니까요. 버려진 고아에게 기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년의 집에서 충주시에 있는 마리스타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16세에서 18세형들에게 바보라며 얻어맞고 현관에서 밤마다 울기만 했습니다. 그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시설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난다면 제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고 매일 수없이 다짐했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더는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친한 애들과 함께 시설에서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도망도 일주일 만에 다시 붙잡혀와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은 생활관을 담당해 주시던 허시몬 수사님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님께 도망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다 함께 운동했었는데 제가 PT 체조를 못해 동기들과 형, 그리고 동생들까지 단체 기합을 받는 등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던 수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네가 그 일에 대한 죄책감과 그동안 네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그 형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영원히 내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쯤 시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잘 적응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내 안일함과 단체 무리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생활 못하고 기가 죽어서 재능을 못 살리고 혼자 못한다고 자책했다는 사실에 나는 정말 안타깝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사님은 저를 비롯하여 같이 도망간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듯 저희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과 수사님께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쉬다가 점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리스타의 집에서 탈 없이 생활하다가 26살이 되는 해에 우연한 기회로 수사님 한 분이 경기도 기흥주유소에 취업을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대로 성질을 내며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스타에서 같이 지냈던 동생들과 동료들이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사회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라지지 않은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 저를 바라봤던 시선을 다시 받게 되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되는 폭언을 하여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주유소에서 잘렸습니다. 그 주유소 사장님과 가족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전부 제 잘못으로 인해 멀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기숙사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후 3, 4시쯤 되었을 때 소장님은 마리스타의 집과 소통하여 충주 공영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데리러 나온 원장 수사님과 함께 시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일로 스스로 자책하며 혼자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충주에서도 저는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2009년 겨울 연천에 있는 송전원이라는 시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2021년 성북센터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맞으면 아픈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똑같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늦게 깨달아 후회되었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고쳐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잘 지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립으로 인해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자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